예. 김학의 전 차관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2차례 수사팀의 소원 통보에도 불응했고 세 번째 출석 통지서를 받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오늘 오후에 수원지검에 진술서를 냈습니다. 관련해서 화면부터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지금의 검찰은 권력의 충견을 넘어서서 권력의 애완견이라고 좀 불리고 있습니다. 검사장님은 국민들에게 충성하십니까? 장관에게 충성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 검사입니다. 국민들에게 충성합니다. 씁쓸한 것이 이런 어떤 수사를 바로막고 한 분, 이성윤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 현재 서울중앙지검장인데요. 바로 서울중앙지검이라는 요직에 발탁된 배경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문재인 정부가 지금 그토록 마르고 닳도록 외쳐왔던 검찰개혁은 입맛에 맞는 검찰 길들이기, 또 검찰 수사를 마음껏 재단하는 것, 그것이었습니다. 시작을 해볼까요? 이도하 변호사님. 뭐 화면을 보니까 여기 보니까 이성윤 지검장이 수원지검에 진술서를 냈어요. 서면 진술서. 근데 뭐 내용을 보기 전에 이렇게 되니까 실제로 검찰의 소환 조사에는 사실상 불응한 거네요. 예, 불응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안 나가겠다 이런 말이죠. 아하.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이제 소환을 한 2번 하고 그 다음에도 또 이제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이 돼서 수사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한 3번째 되면 보통 일반적인 피의자 같으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경우까지도 있어요. 아무리 불러도 안 나오니까 수사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강제 수사로 전환을 하는데 진술서를 내면서 이거를 그 검찰청보다 언론에 먼저 또 이 부분을 이제 언론에 발표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이 본인은 이 사건 긴급 불법 출금이랑 또 긴급 불법 출금과 관련된 수사에 대한 외압이 있었냐 이 문제에 있어서 이 중복되게 겹치기 출연하는 사람이 이성윤 그 당시 반부패 반부패 강력 부장인데 겹치기 출연을 했는데 그래서 이 사건을 수사를 하려면요 지금 이 안양지청 입장에서는 이성윤 중앙지검장의 진술은 꼭 필요하죠. 그리고 문서로 그냥 진술서를 내는 거하고 불러서 이제 수사를 하는 건 되게 달라요. 진술서는 그냥 간단하게 보통 자기가 쓰고 싶은 것만 쓰고 그 진술서를 받기 전에 이제 질문 내용을 던졌을 때 거기에 답해서 이제 진술서를 보내왔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본인이 쓰고 싶은 것만 쓰잖아요. 쓰기 싫은 걸 안 쓰는 거예요. 그래도 어쩔 방법이 그럼요. 없잖아요. 근데 수사를 하면 불러갖고 있으면 계속 답을 안 하면 계속 물어보죠. 그리고 답을 안 하면 답을 안 했다. 이렇게 쓸 수도 있으니까 차이가 많이 있는데 그러면서 본인이 또 주장하는 거는 이거 공수처 사안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검찰에서 하지 말고 공수처로 보내라 이러는데 지금 이 김학의 불법 출금과 관련돼서 김진욱 공수처장은 이거 논의하면서 윤석열 총장하고 논의할 때 공수처가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못 갖고 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거 보내라고 이첩하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는 제 생각엔 그런 것 같아요. 공수처 준비되는 동안에 이첩시켜놓고 그러는 와중에 내가 검찰총장이 되리라 이런 생각 아닌가 싶어요. 이제 뭐 검찰총장의 하마평에 오르는 건 맞는데 일단 가능성이 제일 높은 분이죠. 지금까지로는. 알겠습니다. 남영희 부대변인님. 그러니까 이도하 변호사님 사실상 검찰의 소환 조사에 불응한 거다라는 분석을 했는데 불응하면서 수사 외압 의혹은 없었다라고 하면서 자기 이제 관련 수사는 공수처에 맡겨라, 공수처에 넘겨라 뭐 이렇게 언급을 했거든요. 네, 뭐 이성윤 지검장의 생각은 저렇다고 저도 뭐 봐지는데요. 우선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 검찰에서 소환 조사에 불응하기 참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지금 검찰 내부에 검찰끼리 뭐 조사를 하거나 감찰하거나 수사를 하는 경우에 보니까 불응하는 경우가 좀 종종 보입니다. 최근에 와서 저는 한동훈 검사장도 좀 떠오르고요. 또 윤석열 검찰총장의 경우에 감찰부도 서면으로 답변하겠다 뭐 이랬던 경우들이 생각이 나는데요. 그건 뭐 별개로 치고 지금 사안들을 들여다보면 이성윤 지검장은 본인은 이 사건과 관계가 없다라는 진술서를 제출했다라고 언론에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이 사안이 지금 현재 어차피 공수처가 출범을 했고 거기 공수처법에 의하면 그 검사의 고위공직자에 해당되는 분들은 높은 고위직에 있는 검사들은 공수처에서 수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으니 이것은 뭐 이첩을 만일 혐의점이 보인다고 하면 공수처에 이첩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손석 국장님, 그럼 저희가 관점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정말 속자가 말하는 것처럼 일각에서 시작하는 것처럼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공수처를 믿고 정말 소환에 응하지 않는 배짱을 부리는 건지 아니면 이게 적법한 절차니까 이런 기본적인 입장을 현지 중앙지검장이 낼 수는 있는 건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입장을 낼 수는 있죠. 이제 현재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검찰 소환에 불응하는 명분을 공수처를 명분으로 일단 삼은 거죠. 공수처법에 저렇게 검사의 공직자 범죄 혐의 발견했을 경우는 공수처를 이첩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으니까 이 사건 자체는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제 혐의를 발견한 경우에 대한 뭐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요. 그 혐의를 발견한 경우가 그냥 인지한 경우냐 아니면 기소한 경우냐 뭐 다양한 논란이 있고 지금 공수처 자체가 어떤 수사를 할 수 있는 상황 자체가 지금 안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성윤 중앙지검장의 저 얘기는 내가 검찰 소환에 안 나가겠다. 근데 그냥 안 나가겠다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명분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명분을 공수처법으로 이제 잡은 건데 어쨌든 검찰 입장에서는 뭐 공수처에서 실질적인 수사를 할 때까지는 예. 검찰 수사는 계속 진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와서 그때 뭐 넘길 때 넘기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일단 이성윤 중앙지검장은 검찰과 관련된 이 부분에 좀 충실하게 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서 국장님 말씀은 어차피 당초 예상은 3월 정도에나 본격적으로 공수처가 출범할 수 있다고 하면 그 전까지는 이런 기싸움 계속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그렇죠. 저 부분이 빨리 중지가 되면 공수처로 넘어갈 수도 있는데 지금 봐서는 뭐 쉽게 공수처에서 수사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니까 검찰은 수사를 그렇다고 해야 되고 예. 그러니까 계속해서 저런 명분만으로 그냥 미루기에는 너무 불확실성이 크다라는 거죠.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현직 서울중앙지검장이 오늘 이례적으로 서면 진술서를 내면서 사실상 검찰 조사에 불응했습니다. 윤석열 총장 얘기도 잠깐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앞서 저희가 잠시 만나봤던 여당 강경파의 중수처법 강행에 본인의 검찰총장 직까지 걸고 반대 입장을 밝힐 것으로 이런 생각들을 좀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과거 윤 총장의 발언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제가 임기 동안 할 일 충실하게 하는 것이 임명권자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라 국민들에 대한 책무라고 생각하고 흔들림 없이 제 소임을 다할 생각입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저희가 사실 이틀 전, 어제 뉴스탑10에서 이런 비슷한 주제를 얘기를 했었는데 조금씩 보도가 구체화되는 느낌이 들거든요. 실제로 윤석열 청장이 뭐 이른바 검찰 분리법, 뭐 어디서는 해체법까지 불리는 이 법안에 대해서 반대를 할 때 전면에 나설 거를 고민하고 있다. 뭐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전 단계로 아마 윤석열 총장이 전국에 있는 검사들에게 이 관련된 지금 의견 수렴을 시작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 3일까지 전국 검사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그 결론을 토대로 해서 본인의 입장을 밝히겠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단순히 본인 개인적인 입장뿐만 아니라 이거는 검찰의 존립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검사 전체, 지금 한 2,300명 되는데 전체 검사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이제 입장을 표명하겠다는 것인데 참 윤 총장 입장에서도 황당할 겁니다. 올 초부터 이제 검경 수사권이 조정이 돼서 6대 사건에 대해서는 이제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제 좀 뭐 해보려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 가지고 다 내놓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중수청이라는 게 말이 중수청이지 사실 이제 검찰이라는 게 이제 거의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본인은 어떤 면에서 보면 마지막으로 이제 검찰총장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즉, 이 검찰이라는 조직이 이제 없어지면 과연, 물론 뭐 검사들의 이해관계는 있겠죠. 예. 있는데 문제는 과연 국민들한테 이게 얼마나 불편할 것인가. 바로 이런 부분에 이제 초점이 맞춰진 것인데 지금 보십시오. 지금 공수처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중대수사청이라는 게 또 있어요. 그 다음에 또 공소청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예. 국가수사본부가 또 있습니다. 또 경찰이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내가 고발장을 두고 있으면 이거 어디다 갖다 내야 됩니까? 그리고 뭐 수사 기소하고 기소를 따르게 한다는데 수사 실컷 받아놔놓고 이건 이제 수사 끝났으니까 이제부터 기소 단계에서 기소검사한테 가세요. 또 기소검사가 한참 검토하고 이제 하나 사건 처리하려면요. 이제 아마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각 단계마다 변호사 다 다르게 써야 될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일반 국가수사본부에 수사하면 경찰 출신 변호사 써야 될 거고 또 이제 나중에 기소청 가면 또 검사 출신 써야 될 거고 그러니까 결국은 국민들이 사법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이 상황이 너무나 어려워지고 많은 비용이 든다는 거죠. 오히려 돈 있는 사람만 좋아진 겁니다. 자, 그런 면에서 보면 예. 윤 총장 입장에서는 정말 이게 국민들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정말 검찰을 지금 현재 있는 권력 수사를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냐 그것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 보면 정말 중대한 결정을 이제 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대한 판단을 할 때가 됐다. 검찰 조직을 축소하는 것에 대해서 윤 총장 과거 이런 발언을 했었습니다. 공수처와 검찰이 상호 견제를 통해서 중대범죄에 관한 수사를 적정하게 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저희들이 20년 동안 야당일 때든 여당일 때든 일관되게 주장해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특수부에서 주로 수사하고 있던 그런 범죄에 관한 수사를 인정을 하지만 그 수사 자체의 규모를 줄이는 거예요. 두 개가 왜 양립을 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지 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 총장님 어떠세요? 그래도 이제 특수부가 이런 경제범죄나 공직부패에 대해서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조직인 게 맞기 때문에 그걸 줄인다고 하면은 이런 경제금융범죄와 공직비리에 대한 그 대응 역량이 좀 줄지 않겠나 하는 우려는 있을 수 있습니다. 손현석 국장님, 지금 윤 총장이 정말 직을 걸고 이걸 반대할 건지, 정말 전면에 나설 건지가 관심사인데, 근데 오늘 일부 보도의 해석을 보니까 조직 수호를, 조직을 지키기 위해서 사표를 낸다는 명분은 좋지만 윤석열 총장 교체를 원하는 여당 의도에는 말려드는 일이다. 오히려 여당 좋은 일이다라는 분석을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윤석열 총장이 이렇게 직을 거는 행위는 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동안에 이제 윤 총장이 여러 차례 국민들과 약속 속에서도 끝까지 임기를 마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이 사안 자체가 윤 총장이 어떤 혼자 직을 걸고 해서 이 사안 자체를 막아낼 수 있다든지 이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어떤 이 일반적인 검사들의 움직임, 이런 부분이 오히려 상당히 주목되는 그런 시점이어서 윤 총장이 쉽게 직을 걸기보다는 이 검찰 내 의견 같은 것들을 잘 모아내면서 이 사안에 좀 대응을 하지 않을까 싶고, 현재 이 법안 자체가 확정도 안 됐고 여당 내에서도 이견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황을 좀 봐가면서 검찰 내부의 여러 가지 다양한 움직임들을 윤석열 총장으로서는 어떻게 하면 이걸 잘 끌어모아서 하나로 해가지고 검찰의 상황을 좀 검찰이 유리한 쪽으로 끌고 갈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더 깊을 것으로 보이고, 만약에 직을 거고 한다면은 사실은 그 이후 부분에서 이제 어떤 정치권 진출 이런 거랑 또 바로 연결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윤 총장이 직을 거는 그런 행동은 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여당 강경파들이 물어붙이고 있는 중수청법에 대해서 김진욱 공수처장 어제 관훈 토론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크게 바뀌는 와중에서 제일 아마 애로사항을 겪을 부분은 저는 국민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자기 사건, 자기 고소고발하는 사건도 있고, 고소고발 당한 사건도 있고, 이런 것들이 어디서 하고 지금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것들이 조금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이 혹시 불편을 겪거나 좀 피해를 보지는 않을까. 그런 부분에 의해서 제도 개혁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남영희 부대변인, 대략적인 내용은 들으신 것과 같은데, 그러니까 공수처장조차도 뭔가 속도 조절론에 힘을 싣는 듯한 발언을 했거든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김진욱 공수처장님 말씀은 제가 보니까 아까 우리 이현종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적 절차에 있어서 국민들이 굉장히 불편할 수 있겠구나라는 염려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제도가 개혁되는 과정에 있어서 저희가 그 절차 단계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는 아직 뚜렷한 그림이 나온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저 말씀을 듣고는 불편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들지만, 대다수의 선량한 국민들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되면 그 중대범죄수사청의 그 문턱을 넘을 일은 별로 없을 것 같고요. 어찌됐든 그런 제도적인 마련, 그러니까 불편을 없애는 것은 행정적 조치, 뭔가 시행을 해야 될 것으로 봐집니다. 근데 이제 자기가 가해자가 돼서 피의자, 피고인에 대해서 이제 재판을 받거나 수사청에 가는 것뿐만 아니라 고소고발하는 것도 많거든요. 피해자도 많기 때문에 피해자가 더 어려워요. 어디에 내야 되는지 잘 모르고 어떻게 써서 내야 되는지, 또 내가 잘 써내야지 빨리 진행될 텐데, 피해자가 피해 회복을 받으려면 우리 원래는 그러면 안 되지만 형사사건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국민들 생활하고 직결될 수밖에 없어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 검찰 개혁의 마지막 단추라는 것이 저희가 원래 바랐던 것이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였습니다. 그것은 결국 검찰이 가지고 있던 전 세계 어디에서도 없는 무소불위의 권력에 대한 개혁을 원했던 것이거든요. 근데 6대 범죄를 또 남겨둠으로 해서 이 마지막 단추를 다 깨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중간 다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보다는 예. 이런 조금 더 불편함을 겪을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은 되는 그런 일을 겪더라도 검찰개혁에 있어서 바라는 부분에서 동의를 더 많이 하실 거라고 봐집니다. 이번 주 내내 뜨거운 이슈였던 여당 일부의 중수처법 강행 얘기 저희가 윤 총장의 입장까지 나눠봤습니다.